네, 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전문가 해설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동해대 공공인재학부 아시아개발연구소장인 김태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서울에서 한미 당국자 간의 이제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을 위한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부터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그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가 어제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네. 이건 이제 한미 FTA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www.fta.go.kr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한미 FTA에 대한 사항들이 다 잘 올라와 있고요. 네. 심지어는 보도 자료들도 잘 올라와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뉴스 미디어하고 비교하면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이 웹사이트에 올라온 보도 자료를 보면 김현종 한국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하고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영상회의를 이미 가졌었답니다. 이전에. 그리고 이제 어제는 미국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비서실장 그리고 마이클 비만 대표보 이런 대표단들이 방한해서 우리 측 당사자들하고 특별 공동회의를 마쳤다고 그렇게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한미 FTA가 재협상하게 됐다고 말씀들을 하신 일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다른 의미죠. 예, 현재로서는 재협상이 아니고요. 개정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재협상이 아니고 한미 FTA 조항들이 일방에게 불리하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방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양국의 만남은 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어떻게 가질 거냐에 대한 예비 모임 정도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FTA 개정 협상이 열리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합리성을 바탕으로 원칙과 일관성을 잘 견지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기사를 보니까 한국과 미국 이런 기싸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모든 협상은 그런 게 있죠. 그런 거에 관심 있고 일단 어제 회의에서는 미국은 이제 즉각적으로 협상을 시작하자고 하고 우리는 좀 이걸 미뤘다고요. 예. 회의 직후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미국 측은 FTA 반려 이후에 미국의 적자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걸 지적하면서 즉각적으로 협정 개정을 요청을 했는데 한국 측은 FTA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측이 시작을 잘했다고 보고요. 애시당초 이 FTA 개정에 대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좀 정치적인 공약으로 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이렇게 좀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 측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합니다. 다만 FTA는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 전략적인 문제하고 밀접하게 요인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FTA가 10년 전에 되었을 때도 사실은 2002년에 제 기억이 맞다면 중국이 미국을 제끼고 한국의 첫 번째 무역 상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무역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좀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적인 우려 때문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논의되고 또 그렇게 된 면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FTA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전략적인 요인이 밀접하게 영향을 맺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관련해서도 한미 동맹과 또 한국과 미국 간의 정치 전략적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FTA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를 한다면 바로 그런 부분을 염려합니다. 네, 참 이런 개정 협상 개시를 두고 일단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변수가 많이 있는 만큼 좀 지혜롭게 잘 또 당국 실무자들이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 이제 한중수교 25주년을 맞는 날이네요. 그런데 이제 요즘 또 다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 때문에 이제 한중 관계 많이 냉랭해서 좀 상대적으로 이게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이 소식도 좀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념일 얘기할 때 5년 단위로
나름대로 중요성을 좀 부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17년보다는 20년, 25주년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한중 간에 벌써 수교가 내일로 25주년을 맞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중 관계가 냉각돼서 25주년이 상당히 냉랭한 분위기에서 지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25주년이라 그러면 4반세기가 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성대하게 또 의미를 부여하고 양국에서 이렇게 기념식을 해야 할 텐데 네. 사실 지난 2012년 20주년 됐을 때는 시진핑 당시 부주석이 직접 참석해서 아주 성대하게 진행됐거든요. 근데 네. 막상 주석이 된 지금에 와서는 양국 간의 공동 행사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양국이 개별적으로 북경과 서울에서 기념식을 갖고 그 개별적인 서로의 기념식에 서로가 이제 상대국 이제 관료들이 이제 고위급 인사가 이제 참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어진다 그러는데 네. 내일 서울에서 이제 기념식이 있을 텐데 중국 네. 대사관 주최로요.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불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중국에게 좀 정성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네. 사실 북경에서 열리는 우리 측 기념식에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우리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면 외교적으로 좀 격이 안 맞죠. 그래서 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외교는 형식과 의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문제는 큰 염려가 없다고 보고요. 더구나 이번에 우리 강 장관은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 포럼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새도 뭐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럼 그냥 양국 정상들은 축하 메시지만 간략하게 전달하고 이렇게 좀 끝날 가능성이 있군요. 예,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최근에 이런 한중 관계 냉랭한 상황을 좀 염려하는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좀 기념식도 상대적으로 썰렁한 것 같아서 참 많은 분들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최근에 한중 관계 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참 이게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가 사드 때문에 어렵다는 건 모두가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이고요. 네. 문제는 제 생각에는 한중 관계를 보는 우리 인식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같은 현상을 관찰해도 물의 컵이 반밖에 안 찼네 하는 거하고 반씩이나 찼네 하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중 관계가 좀 악화됐다고 자꾸 인식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최고조에 이르렀던 한중 우호 관계가 좀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뭐 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한중 양국에도 양국에 다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촉발은 사드 배치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사실은 한중 간의 어떤 관계는 근본적인 어떤 한계가 좀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안보적으로는 북한 문제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중국 국내 경제 구조의 어떤 개선, 발전 이런 것이 진행되면 한국으로부터의 어떤 수입이 줄어드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도 옛날에 경제 개발을 한참 할 때 무조건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대체할 수 있고 또 국산화율을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높여서 그렇게 했던 건데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자꾸 이제 뭐 사드에 의한 무역 보복이라는 그런 데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네. 중국 내의 경제 구조가 재편되는 데 따라서 닥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도 네. 여러 가지 산업 부문에서 중국과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도록 좀 노력을 하고 네. 그리고 또 대체 가능한 부분에서 이렇게 좀 무역에 좀 다변화라 그럴까요? 그런 네. 부분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뭐 방송, 연예, 문화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복받는 게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외국에서의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어떤 자국의 민족주의나 어떤 국가 정책성 때문에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중국의 어떤 중국의 꿈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때문에라도 어떤 문화적인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중국화하는 것이 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화이부동이라고 해서 네. 한국하고 중국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화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는 건데 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취약한데 네. 좀 조급한 거를 좀 이렇게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화이부동 이런 말씀하셨는데 참 25주년 역지사지로 한중 관계를 이번에 예, 좀 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진정엽 주러 북한 대사관 공사가 네네.
북한은 괌 타격 준비가 끝났다라고 이제 러시아 관영 매체와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불안한 북한의 이런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폭탄 발언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이것은 하여튼 그 크게 이제 정리를 하면 북한과 미국 간에는 상당히 긴장이 최대한 고조가 됐다가 결국은 타협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괌을 타격해도 미국이 반격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북한이 가지면 당연히 괌에 대한 도발을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상식이 있으면 그럼요. 상식이 있다면 미국이 무대응할 리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말싸움하고는 달리 북한이 도발을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따라서 북한이 좀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 외교적인 어떤 그런 언급이나 수사 같은 것이 중요한데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지만 좀 중국도 이런 면에서는 좀 너무 지나치게 어떤 대화와 타협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 고르게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겉으로는 이상 도발을 하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천명을 하고 네.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대화와 협상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는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것이 어떤 외교 안보적인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뒤바뀌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쪼록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한국 허락 없이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장을 시작할 수 없다라든가 최근에 또 미국 수뇌부들이 어떤 군사적인 것보다는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는 그런 수사들 이런 것들이 북한을 오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번 주죠. 21일 날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뭐 사흘째를 맞이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내일은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도 최고 기온 32도로 올라가는 등 후텁지근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